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사태 장기화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울산시가 울산 야구장 건립 등 대형 공사 6건을 발주하기로 해 지역 건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김두관 대선 후보가 UBC 특별대담에 출연해 서민과 지방이 잘 사는 평등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휴가철 물놀이를 다녀온 뒤 유행성 눈병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일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지만 해수욕장에는 예년보다 피서객들이 다소 줄었습니다. 봉사단체 회원들은 바다에서 수중정화 활동을 하며 보람 있는 피서를 즐겼습니다. 휴일 표정을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 남부권의 대표적 여름 피서지인 진화해수욕장. 파도를 가로지르며 힘차게 달리는 제트스키. 튜브를 타고 바닷물에 몸을 맡긴 채 무더위를 식힙니다. 하지만 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내린 날씨 탓에 바닷물에 들어간 피서객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번 주 들어 무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피서객이 급격히 줄어 해수욕장은 다소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단위풀장에는 가족 단위의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미끄럼도 타고 물장구도 치며 한여름의 추억을 쌓습니다. 와서 노니까 너무 좋고 바닷가보다 이렇게 풀장을 만들어 놓고 미끄럼틀이 있어서 놀기 참 좋네요. 특전사 동지의 회원들이 바닷물 속에 버려진 폐허구와 어망 등 각종 폐기물을 건져 올립니다. 일부 회원들은 자녀들과 함께 백사장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정화활동을 벌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작업이 상당히 좀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정리가 잘 된 게 우리 회원들의 십시일반 진짜 지역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해야 되겠다. 시민들은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도 하고 해안가 청소도 하며 저마다 보람 있는 휴일을 보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울주군 청량면 양천경유랑 인근에서 25인승 관광버스에 폭발로 인한 불이 나 운전자 59살 성모 씨가 화상을 입었으며 버스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3,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뒷좌석 쪽에 있던 스프레이통에서 휘발성 가스가 새어나와 시동을 켜는 순간 폭발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돈 없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40살 권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쯤 남구 달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양주 한 병을 마시고 해골 문신을 보이며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유흥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이번 주에 집중교섭에 나섭니다. 회사의 최종안에 따라 노조는 투쟁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사흘 연속 부분 파업을 벌인 현대차 노조는 임금 협상이 지지부진한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조합원 동지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든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노조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4시간 파업을 벌이는 등 이번 주도 줄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파업과 병행해 집중교섭을 벌이겠다고 밝혀서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회사도 이번 주 최종 제시안을 내고 타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노사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4개 안은 의견 일치를 받지만 임금 인상과 밤샘 근무 철폐, 비정규직 문제에서는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주간 2교 대제는 노조가 8시간 연속 근무를, 회사는 8+9시간제를 주장하고 도입 시기도 내년 초와 내년 8월로 엇갈리며 임금도 월급제 보전과 생산량 보전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 하도급에 대해서는 회사 측은 일부 사내하청 직원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전원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28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현대차 노조는 이번 주 교섭 결과에 따라 타결과 총파업을 결정짓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UBC 특별대담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한 민주통합당 김두관 후보는 서민과 지방이 잘 사는 평등국가 건설을 위해 대선에 출마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울산에서부터 초반 기세를 잡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UBC 특별대담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한 민주통합당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는 내게 힘이 되는 나라, 평등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대선에 출마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는 유럽발 재정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국정을 맡을 사람은 특별히 더 소통과 설득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경제 공동체 건설, 균형 발전과 지역 분권 강화, 통신비 유류비 등 5대 생활비 인하를 통한 민생 안정 등을 내걸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유력 주자인 박근혜 후보에 대해선 서민을 대변하는 자신과는 달리 귀족적이며 과거지향적인 인물이라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청와대에서 통치를 먼저 배우고 정치를 배웠다. 그러니까 통치를 통해서 정치를 배운 분이고요. 저는 풀뿌리 자치 현장에서 마을 이장의 이 자치를 통해서 정치를 배운 사람입니다. 또 최근 안철수 교수가 다시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의 자기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선자강론을 강조했습니다. UBC 특별대담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민주통합당 김두관 후보편은 내일 오전 11시부터 40분 동안 방송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올해 울산에서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학교 폭력은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620건보다 58%, 지난해 21건이던 교권 침해는 5건으로 76% 줄었습니다.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가 줄어든 것은 시교육청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을 강화했고 경찰관이 학교에 파견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울산시는 올 하반기에 울산 야구장 건립 등 대형 공사 6건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 발주되는 대형 공사는 야구장과 옥동 농소관도로, 중부소방서 건립, 그리고 미포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생태하천 조성 사업 등입니다. 이들 공사의 총액은 상반기에 발주한 관급공사의 4배인 2,400억 원으로 지역 건설업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울산시 자전거 홍보단이 4대강 자전거길의 한 축인 낙동강 자전거길과 태화강 자전거길 등 450km를 종주했습니다. 이들은 안동댐과 을숙도, 삼락 생태공원 등을 둘러보고 편의시설과 표지판, 쉼터 등을 점검했습니다. 울산시는 2015년까지 방어진에서 성남사까지의 동서축과 부산 기장에서 경주까지의 남북축 등 모두 450km의 자전거 도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다로 계곡으로 물놀이들 많이들 다녀오실 텐데요. 그런데 물놀이를 다녀온 피서객들 사이에 유행성 눈병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캐스터입니다. 푹푹 찌는 폭염에 해수욕장과 계곡, 수영장까지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최근 물놀이를 다녀온 피서객 사이에 유행성 눈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에 유행성 결막염 환자 수는 이전 4주간 발생한 평균 환자 수보다 약 20명 정도 많았고 아폴로 눈병도 30주 차에만 180명으로 지난 4주간 평균 환자 수보다 12명이 더 많았습니다. 네, 대부분의 눈병은 이제 수인성 전염병이고요. 바이러스성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물놀이가 많은 여름철에 많고요. 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바이러스 활성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유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행성 눈병에 걸리면 눈의 통증과 충혈, 이물감,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발병 후에도 유행성 각결막염은 2주 정도, 아폴로 눈병은 4일 정도 전염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안 걸리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손으로 눈을 절대 만지면 안 되겠습니다. 눈병은 눈으로 보는 거로는 전염되지는 않고 항상 손으로 눈을 접촉하게 되면 옮기는 병이기 때문에 항상 개인 위생 관념만 잘하시면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유행성 눈병은 아동 환자가 많은 만큼 학교나 유치원, 수영장 등에서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제6회 태화강 대숲 남양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태화강 대숲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동안 귀신의 집과 귀신 의상실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뮤지컬 캐츠와 베트남 인형극 그리고 공포영화 상황도 이뤄집니다. 한국연극협회 울산지구는 귀신의 집 체험 코스를 대숲 속에 250m 길이로 만들어 한여름밤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여름에 무더위를 식혀줄 다양한 콘서트가 잇따라 열립니다. 울산 시립예술단은 내일 저녁 8시부터 태화강 대공원 느티마당에서 대숲 콘서트를 열고 마이웨이와 예스터데이 등 친숙한 팝송과 인기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들려주게 됩니다. 오는 16일에는 울산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아델라 오페라단이 출연하는 11시 모닝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울산시 지정문화재가 최근 1년 동안 9개 늘어나 모두 120개가 됐습니다. 울산시는 당나라 영가대사가 해능을 만난 뒤 깨달음을 다는 지침서 영가진각대사 증도가 등 6점을 울산시 유형문화재로 선정하는 등 모두 9점을 시지정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1000부를 발간해 관련 기관에 배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 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울산 지방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4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